이제 그 등대세를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 항상 출발점은 그겁니다. 개정 전후 세율이 같다. 그죠? 근데 이제 과거에 얘랑 따로 낼 때 경우의 수가 네 가지가 있었어요. 네 가지가. 그죠? 하나는 뭐예요? 둘 다 세금 안 냈어요. 취득세도 비과세되고 등록세도 비과세가 됐어요. 그럼 지금도 뭐 하시면 돼요? 비과세 주면 되겠죠. 똑같은 거니까. 그죠? 자, 이번에는 얘도 내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개 합해서 내면 되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표준세율이라고 배웠죠. 이 표준세율이 뭐예요? 옛날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 세율이죠. 매매 4% 아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또 경우의 수가 뭐가 있어요? 하나는 내고 하나는 안 내고. 그죠? 자, 이렇게 됐어요. 취득세는 안 냈어요. 근데 등기할 때 뭐는 냈어요? 등록세는 냈어요. 그럼 지금도 뭐만 내야 돼요? 과거에 취득세 내지 말고 등록세만 내야 되죠. 그러면 요 위에 이게 얘가 이거 두 개 합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 빼주면 돼요? 옛날 취득세 몇 프로? 2% 빼주면 걔가 뭐예요? 등록세만 남겠죠? 그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말 이해가세요? 표준세율이 이거잖아요. 이게 취득록세 합한 거죠? 거기서 뭐 빼주면 돼요? 취득세 안 냈었으니까 취득세 2% 빼버리면 뭐만 남아요? 등록세만 남죠. 그래서 여기서 2% 빼는데 2%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했죠? 중과 기준세 이렇게 표현한다 했잖아요. 그죠? 이번 거꾸로 취득세는 내고 뭐 있어? 등록세는 안 냈어요. 그럼 얘는 뭐만 내면 돼요? 옛날 취득세 몇 프로? 2%만 내면 되죠. 그 2%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렇죠?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비과세 배울 거고요. 요건 배웠죠, 표준세율. 그럼 지금 하는 게 특례인데 이 두 개인데 얘는요,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없고 여기다 넣을 수도 없잖아요. 왜? 하나는 과세고 하나는 비과세니까. 그래서 이 두 개 따로 빼가지고 요렇게 정리한 건데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내용상으로 외우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여러분 등록세를 낸다는 얘기는 뭘 한다는 얘기야? 등기를 한다는 얘기죠. 등록세를 안 낸다는 얘기는 등기는 안 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여기는 등록세를 냈잖아요. 그럼 얘는 뭘 했다는 거야? 등기를 했다는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는 거야. 소유권 등기를. 여기는 등기를 안 했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취득세 내고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얘를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라 얘는 등기를 하는 거고 얘는 등기를 안 하고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등기 여부, 등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구분하는 거예요. 지문 읽으면서. 그 등기하는 애들은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고 등기 안 하는 건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얘를 구분하는 거예요. 내용상으로. 자, 그럼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해서 봤어요. 자, 얘는 여기 돼 있죠? 이게 등기하는 거죠? 왜? 저기서 뭘 빼줘요? 취득세 2% 빼니까 뭐만 남아? 등록세만 나눈다 뜻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등기를 해야 되는 애들이죠. 그럼 등기한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매도조합에서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그럼 소용없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그랬죠? 그럼 대놓고 얘는 등기한다는 얘기네. 그럼 등기하는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이게. 상속으로 1가구 1대 감면대 동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주택자인데 집을 상속을 받아서 1주택이 된 거죠. 그러면 얘는 뭐다? 본인 앞으로 상속 받았으니까 뭐 하셔야 돼? 등기 하셔야 되죠. 당연히 등기해야 돼, 본인 앞으로. 감면 대상 농지를 상속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8년 자격 농지 이런 것들이죠. 아버지가 8년 자격한 농지를 자기가 받았어. 자기 같이 농사 짓다. 그죠? 그러면 얘도 뭐다? 본인 앞으로 뭐 해야 돼? 이전 등기 해야 되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죠. 그러면 얘는 둘 다 등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아, 얘도 이러니까 등기를 해야 되는구나. 그 개념을 이해하시라는 거야. 세 번째는 합병으로 시되겠대요. 그럼 A 법인과 B 법인이 합병을 했어. 그러면 새로운 법인이 될 수 있고 흡수합병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합병 법인 앞으로 명의가 다시 넘어가야 되죠. 하지만 새로운 취득은 아니죠. 기존에 있던 거니까 등기는 이전 등기를 해야 되잖아. 그죠? 등기해야 되죠. 이거 등기하는 거예요. 공동소유 물건을 같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분할 등기했다는 거지. 그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돼 있을 때 공동으로 5대5로 돼 있다. 그러면요. 이게 한 필지고 소유권만 두 개를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이게 명의는 한 명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이제 나눠요. 얘 나누고 얘 나눠. 그죠? 그럼 각자 본인 앞으로 뭘 해야 돼? 분할해서 등기를 해야 되죠. 그 얘기예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 개념만. 연락하지 마시고요. 자,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라고 돼 있어요. 이전이라는 것은 이제 뭐예요?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일 대지에 이렇게 있던 걸 좀 옮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옮긴다는 얘기인데 이걸 어떤 분이 선생님 그걸 어떻게 옮깁니까? 집을 그렇게 하는데 아니 물론 콘크리트 철 밑에다가 지하 파가지고 막 터잡게 해서 막 콘크리트 막 박아가지고 그거는 못 옮기죠. 이건 뭐겠어요? 시설물 같은 구축물 예를 들면 그 뭐죠? 그런 거 있죠. 뭐 주차장 같은 거 있잖아요. 주차장을 철골로 이렇게 만들죠. 그럼 분해서 옮길 수 있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목조 건물 같은 거 옮길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은 여기서 이렇게 옮긴 거잖아요. 그럼 얘를 새로 옮겼어. 그럼 새로 산 건 아니죠. 하지만 뭐는 해야 돼? 표시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등기는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 또 세부적으로 좀 한 뭐 있어요. 뭐 면적 증거 어쩌고 있는데 지금 그런 거 보지 마시고 그 세부적인 뭐가 초과됐다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까지 지금 뭘 하지 마세요. 머리 아파요. 지금은 이것만 구분하시는 거예요. 등기하니 안 하니. 그죠? 이건 뭐예요? 이혼의 이혼. 여러분 이혼할 때 위자료 같은 걸 주잖아요. 그러면 그 법원에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재산분할 청구를 해가지고 위자료를 주게 되면 걔는 양도를 안 봐요. 주는 사람 양도세 안 내요. 왜? 재산분할은 원래 부부 공동재산을 헤어지면서 자기 거 찾아가는 걸로 봐요. 그죠? 그런데 그걸 받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남편 명의 부동산을 위자료로 부인한테 준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부인 앞으로 뭘 해야 돼? 등기는 해야지. 넘어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등기는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 등기를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말했죠? 판매 등기 병행보다 상속 일가 법인 합병으로 이렇게 외우면 소용없어요. 그럼 백날에 못 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왜? 얘가 있잖아 또. 그게 엉켜버리지.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그냥 읽고 등기하니 이것만 하면 나중에 문제 나오면 지들이 나오겠지 질문에. 그럼 나는 그거 보고 상속받았어? 등기해야지. 합병했어? 등기해야지. 분할해서? 분할 등기해야지. 이전했어? 표시 변경 해야지.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지. 자, 얘는 등기 안 하죠? 왜? 이거는 2%만 낸다는 얘기는 취득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취득세 2%만 낸다는 얘기는 등기는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좀 이렇게 되는 거죠. 개수. 여러분 여기 3번까지가 간주취득입니다. 간주취득. 간주취득 중요하다 했죠. 여러분 간주취득은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없다겠잖아요. 소유권 변동이 없는데 등기할 일이 없겠지. 하지만 가액이 증가되고 하면 취득으로 뭐 한다고요? 간주에서 뭐는 내라? 취득세 2% 된다. 이게 시험에 1번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정답으로. 그러니까 이 간주취득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 종료. 그러면 그거 외우면 얘는 벌써 여기까지는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볼 것도 없는 거지. 그죠? 뭐, 여기는 건설기의 차량의 취득인데, 요거는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이거 뭐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차량 등이나, 그죠? 부동산만 잘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죠? 이건 뭐예요? 임시건축물이래요. 그러면 원래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예요. 왜냐면 임시건축물은 재산적 가치가 없는 거죠. 그냥 왜 임시로 지었다가, 철거할 거잖아요. 실질적 재산 취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얘가, 그래서 비과세 해주는데 모델하우스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얘가 존속기간이 1년이 초과돼 버리면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1년이 넘어갔다? 그럼 얘는 실질적 재산 가치가 증가됐다고 보는 거지. 취득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1년 지났어요? 세금 내죠. 등기하나요? 등기는 안 하지. 왜? 어차피 뭐 할 거니까 철거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등기는 안 하지. 하지만 1년 넘어갔으니까 뭐는 내라? 취득세 2%는 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그냥 보시는 거죠. 그다음에 무덤. 이 무덤은 원래가 무덤은 취득세는 내고 지목이 묘지인처럼 취득했으니까 취득세 2% 내고 등록세는 원래가 비과세였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무덤 안에 계신데 그분 앞으로 등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취득세 냅니다. 이게 나중에 어디서 나오냐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지방세잖아요. 이 중에 얘만 세금을 내고 등록세, 재산세는 이건 다 비과세입니다. 이 묘지가. 이게 시험에 어디서 엄청 나오냐면 등록세에서 나와요. 등록세에서 비과세 나올 때마다 얘를 내요. 최근에도 나왔고. 이걸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꼭 묘지, 지목이 묘지인 토지 이걸 항상 등록세 비과세 문제 낼 때 지문 하나 내면 꼭 얘를 내더라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재산세도 나오거든요. 그럼 얘는 취득세는 비과세고 얘네 둘은 과세가 되는 거죠. 어쨌든 얘는 등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걸 외우면 답 없어요. 주문이 무슨 말이죠? 등기한다 안 한다 그것만 가지고 자꾸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얘는 뭐라고요? 딱 나왔지. 뭐라고?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그럼 볼 것 없죠? 등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얘는요? 상속받았으니까 등기하셔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합병했으니까 합병법인 앞으로 뭘 하셔야 되고 등기하셔야 되고. 그죠? 그리고
공유물 분할인 거 뭐요? 원래 공동명의를 각자 앞으로 분할하니까 자기 앞으로 따로 해서 등기 또 하셔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전했으니까 표시 변경 등기 하셔야 돼, 옮긴 거, 그죠? 재산 분할했으니까 이혼 이전을 받았으면 본인 앞으로 이전 등기 하셔야 되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얘는 개수는 얘는 간주취득이니까 얘는 소유권 변동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등기 안 하는 거죠, 그죠? 얘는 그냥 보지 마세요, 그죠? 그리고 임시건축물도 뭐요? 임시니까 등기는 안 하잖아. 하지만 1년 넘어가면 취득세 2%를 내라, 그죠? 그리고 무덤은 취득세, 그죠? 2%만 내고 등기는 안 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하면 얘는 금방 풀 수 있어요. 근데 외우면 답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다 기준으로 나온 거죠. 자, 상속을 받았대. 1가구 1주 상속 받았대. 등기해야 하네요. 해야죠. 그러면 등기하면 이걸로 가잖아, 그죠? 왜냐면 등기 안 하면 취득세만 내죠. 그럼 취득세는 2%잖아요. 그럼 걔가 중과 기준세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과 기준세율이 나오면 걔는 등기 안 하는 거지. 왜? 취득세 2%만 내니까. 그럼 얘가 등기하는 거겠죠. 여기서 2% 뺀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등록세만 낸다는 얘기는 등기하는 거지. 맞는 얘기지. 2번은요. 임시건축물은 등기해야 하나요? 안 하죠? 안 하니까 뭐만 내? 취득세 2%만 내죠? 이거, 그죠? 맞지?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개수래요. 간주취득이죠. 간주취득은 소유권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 안 하니까 얘는 땡 틀렸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그러니까 이러면 얘는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외웠다고 쳐봐요. 그럼 막 머리 아프지. 얘가 뭐야? 어차피 이거는 기준이 등록세를 냈느냐 안 냈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냥 구분하시면 되니까 내용상으로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들인데 지금처럼 하시면 이건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실수만 안 하면 그냥 맞출 수 있으니까 외우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자꾸 보시면 돼요. 얘는 등기하고 안 하고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눈으로 보면 얘는 하고 안 하고 금방 구분되죠. 그럼 안 해도 되는 것들이니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례는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교재는 뭐 거기 142페이지 쭉 나오는데 그 나중에 읽으시면서 얘는 등기하고 안 하고 하는 이렇게만 하면 돼요. 하나씩 외우지 마시고 그럼 됩니다. 보시고. 자, 그다음에 147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거기 취득세 부가징수 그게 나오죠? 납세지가 나와. 여러분 이 납세지는 세금을 어디다 내느냐 이건 외우지 마시라겠죠.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라 했어요? 인세, 물세 이걸로 기억하시라 했죠. 국세는 인세, 지방세는 물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배우는 거. 이 말은 뭐다? 국세는 세금을 부과할 때 누구 중심이다? 사람 중심으로 가고 지방세는 누구 중심? 물건 중심이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세금을 낼 때 국세는 세무서에다 세금을 내는데 사람 중심이니까 어디?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은평 세무서 있나요?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주소지가 은평구로 돼 있으면 여러분 국세는 다 어디? 은평 세무서가 납세지가 되는 거죠. 근데 지방세는 뭐 중심이요? 물건 중심이죠. 그럼 세금은 어디다 내? 물건의 소재지다 내는 겁니다. 물건의 소재지. 그럼 이 건물이 은평구에 있잖아요. 이걸 취득하시게 되면 취득세는 원래는 어디다 내야 돼? 원래는 물건 소재지 관할 특광도세니까 여기다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다 내요? 여기다 내면 돼요. 왜? 징세, 위임했어, 위임. 은평구에다가. 왜냐면 일일이 시청에 되려면 여기서 시청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지 말고 시, 군, 구다 내면 얘들이 걷어서 특강도에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문제 풀 때 이게 이렇게 외웠는데 시험에 물건 소재지거나 시장군수 시군에 이렇게 나왔더니 틀렸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법에 위임 규정이 있으니까 실제는 여기다 낸다. 그럼 여러분이 은평구에다가 취득세 신고하시면 돼요. 그럼 돈 내면 은평구에서 걷어서 누구한테 갖다 줘? 지네가 알아서 서울시다 갖다 줍니다. 그죠?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지방세는 물건 중. 근데 이거 은근 잘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에. 작년에 등록세 같은 경우도 그 납세지 관련된 게 정답으로 출제됐고요. 최근에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외우지 마시고 지방세는 다 뭐? 물건 소재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전부 다 물건의 소재지. 국세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교재는 147페이지 개요에 1번 취득세는 도세로서 거기 도세로서 이렇게 돼 있죠. 특광도세라고 했는데 도세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도세도 맞아요. 왜? 얘가 대표에서 법을 만들 때 우리나라 행정구 이게 8도가 기본이라고 했죠. 8도 그죠? 그러니까 도를 대표해서 도세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서울시는 당연히 도가 아니니까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세로 갈 테고 광역시도 도가 아니니까 무슨 세로 가? 광역시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도세로 했다고 여기 특광도세인데 너 도세 그러니까 너 틀렸어. 이건 하지 말라는 얘기죠. 같은 말이다. 그죠? 그리고 그 물건의 소재지관을 특광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함이 원칙이지만 도세 징수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제는 어디? 물건 소재지관을 시장수 구청장이 징수하게 된다.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납세지 나오는데 다 불 껐고 1번만 보시면 돼요. 부동산은 어디다 낸다? 부동산 소재지 끝. 물건의 소재지. 부동산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볼 거 없어요. 자,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보시고 안보는 지금 안 하겠습니다. 자, 보시고. 자, 그다음에 148페이지 보면 부가징수 나오죠. 자, 이는 납부 방법이 신고납부입니다. 신고납부. 언제 까게 되죠? 취득일로부터 60일이죠. 60일. 만약에 이때까지 안 하시면 무엇이 나온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그죠?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얘가 예외가 있어요.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 속한다. 아까 말했죠? 상속 무조건 나오면 6개월, 9개월. 우리나라 줄 수 있으면 6개월. 아까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상속 얘기 나오고 기간 물어보면 다 뭐라고요? 6개월, 9개월이라고. 왜냐면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죠. 상도 치러야 되고. 그리고 이 돌아가시게 되면 갑자기 돌아가시면 상속 재산 파악이 안 되죠. 그러니까 기간을 좀 길게 주는 거예요. 다 조사해서 네가 신고해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6개월, 9개월 그랬죠. 자, 여기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거 나온 전례도 있고. 그래서 강의할 때 뭐 작년에도 모든 선생님들이 다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작년 시험에 나왔잖아요. 뭐라고 나왔어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렇게 했어요. 틀렸잖아. 그래서 이걸 다 맞았다고 그러는 거야. 돌아버리는 거죠. 그죠? 속한 달의 말일부터 이거죠. 그러면 이게 차이가 뭐냐? 야, 그거나 그거나 차이 많이 납니다. 자, 이거 했었죠. 3월 1일이다. 오늘 예를 들어 3월 1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며칠이에요? 3월 1일부터 30일 후. 3월 31일이죠. 3월 달에 31일까지 있으니까 3월 1일, 30일, 31일. 얘는요? 4월 1일이에요. 4월 1일. 그렇죠? 이 차이가 있죠. 그러면 1개월은 날짜로 따지면 30일도 있고 31일도 있고 28일도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 개월이란 말은요. 오늘 시작했죠. 3월 1일부터 시작했죠. 그럼 1개월 후 그러면 4월 1일, 2개월 후 그러면 5월 1일, 6월 1일, 7월 1일 이런 식으로 개월은 그 시작한 날의 다음 달, 오늘 그 다음 달, 오늘 그 다음 달, 오늘이에요. 똑같이. 그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상속은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상속 개시일은 돌아가신 날이거든요. 근데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그 달이 속한 달의 말일. 이번 달에 돌아가시면 오늘부터가 아니라 이번 달 말부터 몇 개월? 6개월 그래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신고는 5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만약 이렇게 나왔다. 맞아 틀려요? 얘는 무조건 틀려요. 답이 될 수가 없어. 왜? 말일이 나와야 정답이 될 수 있으니까. 양도세에서 그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실제로요. 양도세 예정 신고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에 6월 15일까지 예정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무조건 틀렸어요. 답이 안 되는 거야. 그죠? 말일이 나와야 정답 될 여지가 있는 거지. 근데 이거 푸는데 제가 3월 15일이 양도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요? 양도일이 3월 15일이니까 양도일에 속한 달의 말일이면 3월 말이니까 거기부터 2개월이면 5월 31일이 정답인데 얘는 6월 15일이니까 넌 틀렸어. 이러고 있는 거야. 그걸 왜 따지냐고요. 그냥 답이 아닌 거지. 왜? 6월 30일 같으면 따져봐야 되는데 얘는 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볼 것도 없는 그냥 틀린 거잖아. 근데 여기서 막 시간 잡아먹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 이게 되게 그게 엄청난 게 나중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개념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월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속한 달에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한국까지 올라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비행기 시사가 없으면 헤엄쳐서 와야 되니까 3개월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9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가 149페이지 3번에 그 제가 얘가 며칠 이내 하는 건 다 60일 그랬잖아요. 만약에 30일이 나온다 치면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 148페이지 맨 밑에 2번에 통보라고 돼 있죠. 통보 148페이지 매각 통보인데 30일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은평구 안에 여기에 만약에 다른 지자체 건물이 있을 수, 이 학원 건물이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 건물이에요. 근데 걔가 팔았어요, 그거를. 그러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야, 우리 거 있잖아, 그 건물 있던 거 팔았어라고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30일 안에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얘만 30일이에요. 취득세 나오는 날짜는. 그러니까 며칠 이내는 얘 빼고는 다 며칠이라고요? 60일 이내, 60일 이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얘도 지금 60일이잖아요. 60일 이내 날짜로, 그죠? 아까 고급 학장도 취득하면 용도병도 며칠이야? 60일 이내, 그죠? 그렇게 돼 있고 다 그렇습니다. 뭐 취득 시기도 마찬가지고 좀 이따 나오면 다 60일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 149페이지 신고납부 1번 일반적인 신고납부 기한 그래가지고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그 안에 허가구역 얘기는 지금 안 할게요. 나중에 중개사법 배우시고 하도 나중에 그 양도세 파트 갈 때 그쯤이면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60일, 그 다음에 가로원의 상속은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신다. 그러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런 게 있어요. 자, 내가 신고 납부를 해요. 60일 안에. 그죠? 신고 납부하게 됐죠. 이렇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건물을 사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건물을 샀어. 일반 상가 건물을 샀어요.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3년 후에 여기다가 나이트클럽을 해요. 나이트클럽. 취득 후 몇 년에? 3년쯤 있다가. 저 왜요? 처음부터 나이트클럽을 취득을 하면 사치성인가 중과세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일단은 일반 건물 샀다가 얘를 뭐라고요? 여기다가 나중에 나이트클럽 용도병행 해버리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은요. 네가 그 부동산 취득하고 5년 안에 얘가 뭐가 돼버리면 중과세 대상이 되면 추징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몇 년 안에? 5년 안에 추징해서 징수한다. 우리 소멸시가 5년이거든요. 기본으로. 그러니까 징수를 5년 안에는 추가로 징수를 하겠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럼 얘가 이 건물 사가지고 3년 있다 여기다 나이트클럽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 산 금액이 사치성이니까 아까 플러스 8% 한다겠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가 그러면 기존의 표준세에다 플러스 8% 해버리면 얘가 이걸 팔고 이거 산 거 아니잖아요. 여기다가 용도로 바꾼 거죠. 그럼 이거 살 때도 세금을 냈잖아요. 그죠? 근데 용도 바꿨더니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12% 또 내버리면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요때 세금을 계산해가지고 요때 살 때 낸 세금 있죠. 요거 빼고 나머지만 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야 이중과세를 방지한다는 얘기지. 자, 근데 얘가 이때 당시 중과세 계산 한 5천만 원 나왔다 쳐봐요. 옛날에는. 그죠? 이때 근데 얘가 살 때 취득세 1,000 내고요. 여기다가 이때 신고를 안 해가지고 가산세 200만 원을 냈다. 예를 들면. 그래서 200을 냈다 치면 얼마 냈어? 1,200을 냈었다. 예를 들면. 그럼 여기서 5천에서 요거 빼고 나머지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시면 돼요. 며칠 안에 할까요? 며칠 안에? 제가 말하겠어요. 취득세는 며칠이네. 그럼 무조건 60일이니까 무조건 60일이니까. 다 60일이니까요. 그죠? 60일 안에 신고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5천에서 여기서 얼마를 빼주느냐? 1,000만 원만 빼줍니다. 200은 안 빼줘. 왜? 이건 지가 잘못한 거잖아.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가산세 내고 나서 나중에 이걸 빼달라. 그럼 누가 봐도 안 빼주죠. 그래서 여기서 이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빼가지고 60일 안에 뭐 한다?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가 지금 거기 149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중과세 적용 대상이 된 경우라고 돼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 그 물건이 13조 1항의 7항까지 세율의 적용 대상, 즉 중과세 적용이 되면 날짜 나오죠? 며칠 안에? 60일 안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 밑에 보면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했는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산세 제외. 뭔 뜻인지 아시죠? 가산세는 안 빼준다. 그거 빼고 나머지 원래 취득세만 빼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이 질문이 시험에 나오면 그 가산세 제외 있죠. 그 질문이 잘 나와요. 그걸 포함이라고 하면 틀리죠? 그거를 잘 보시면 돼요. 이게 중과세다. 뒷장에 그 3번도 똑같은 거예요. 걔도 비과세했다가 과세되면 추징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둘 다 그냥 60일 안에 뭐해라? 신고 납부한다. 근데 가산세는 제외다. 그냥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이게 있어요. 이 질문 보세요. 등기 등록을 하려는 경우. 그러면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라고 돼 있죠. 근데 지금까지 60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60일이고 어떤 때는 등기 등록 접수하는 날까지고 이렇게 돼 있느냐. 자, 만약 여러분이 부동산을 샀어요. 취득을 했다 쳐봐요. 그럼 등기해야 되죠. 등기할 때
취득세를 등기하기 전에 내요? 하고 나서 내요? 하기 전에 세금을 내야 등기를 해줘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이 건물을 샀다 쳐봐요? 이 건물 취득했어. 그럼 먼저 취득 신고해줘. 어디다? 아까 뭐랬어요? 물건의 소재지 관할, 특광, 돈대, 징수, 임에서 어디다 낸댔어요? 시군구. 그럼 어디다 가면 돼요? 은평구에 가서 취득세 신고하시면 되죠? 그럼 거기서 납부고지서를 줍니다. 그럼 가지고 은행에서 갖다 내시면 걔들이 영수필증을 주겠죠. 그러면 걔들이 등기해주나요? 그리고 다시 은평구 가서 나 세금 냈어 갖다 주면 걔들이 등기해주나요? 아니죠. 등기는 어디 가서 해요? 등기소 가서 하죠. 등기소 가서.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서류 가지고 등기소 가서 등기를 신청하면 걔들이 세금 낸 거 여부 확인해가지고 등기를 해주는 거죠. 절차가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이거 60일 안에 취득세 신고를 하는데,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이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하죠? 자, 그러면 등기는 보통 사자마자 바로 등기하죠. 사자마자. 그죠? 아니면 10일 있다, 20일, 30일 후에 등기할 수도 있죠. 그죠? 문제는 이때건 뭘 하려면,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는 먼저 내야지 등기해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늦어도 만약에 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등기등록관서에 가서 등기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는 뭐 해라? 취득세를 내야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럼 이걸 구분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문에 나오잖아요. 등기 등록을 하려는 경우라 나와요. 지문에. 그러면 60일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런 말이 없어. 등기한다는 얘기 없으면 원칙대로 며칠? 60일. 그 시험은 어떻게 내겠어요? 등기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이렇게 내버려 문제를.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것도 들어봤고 밑에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그렇지 60일 맞았어? 훅 가는 거야. 별거 없어요. 문제 틀리는 게 여러분 막 난이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걸 섞어 놓으니까 거기서 위에 것도 많이 들어봤고 밑에 것도 많이 들어봤으면 익숙하니 그냥 맞았다고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되게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그 4번이에요. 보세요. 150페이지 동그라미 4번. 요대로 나오거든요. 지문이. 뭐 1부터 3까지 신고 납부 기한 이내에 재산권 그 밖의 권리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라고 나왔잖아. 그러면 60일 그러지 말고 뭐래라?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구분 좀 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짐이 나오는 거죠. 보세요. 취득세 가산물 취득한 자가 중과세적인 대상이 되면 중과세 해당 며칠 안에 날짜는 다 60일에 했죠? 60일 안에 이미 산출 이미 낸 거 빼고 나머지 빼준다겠죠? 근데 어디 뭐라고 했어요? 여기 가산세는 제외한다. 이 말 이해가시죠? 가산세는 안 빼준다. 그리고 신고 납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잘 보시고요. 여기는요. 작년 시험 문제 나온 거죠. 상속은 과세물 취득 상속 개시 후 6개월 왜곡이 있으면 9개월 이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다. OX. 이게 원래 보자마자 X라고 해야 되죠. 한 거잖아. 그죠? 근데 막상 또 읽으면, 눈막 부릅뜨고 가만히 있어봐. 저게 뭐 홈적이 있나?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아니잖아요. 그죠? 속한 달에 말이 되겠잖아. 이게 X잖아. 그게 이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쉽잖아요. 근데 이게 작년 시험에 나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지금 볼 땐 저건 당연히 틀렸다고 하는 건데 막상 시험 보잖아요. 아니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동영상을 많이 듣는 게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는 동영상 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제가 뭘 다 해준다고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막 수업, 뭐 그런 선도 있거든요. 막 3시간, 4시간씩 해요. 그러면 막 수업 3시간 하고 막 1시간 동안 문제 풀어주고 하는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거기다 제가 풀어주면 들을 땐 좋아요. 이거 맞고. 근데 나중에 그 문제 못 풀어요, 여러분. 왜? 제가 하는 걸 듣는다고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걸 얘기하는 거 여러분 듣기만 하는 거야.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설명하는 걸 자기가 이해를 했다고 해서 그걸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완전 달라요. 듣는 거하고 문제를 푸는 거는 달라요. 그리고 제가 풀어줄 때 같이 푸는 거하고 여러분 혼자 푸는 거 또 달라요. 그러니까 결론은 공부는 내가 하는 거야. 본인이. 그럼 내가 지문상으로 문제를 막 풀어봐야지. 그리고 찾아봐야 실력이 되는 거지. 듣기만 백날 해봤자 들을 때는 막 계속 해주면 여러분 제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막 중복하고 막 해봐요. 그러면 괜찮아. 세법은 들으니까 다 이해돼. 그럼 되게 좋을 것 같죠? 저는 생각이 달라요.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본적인 내용만 해주고 짧게 해주고 남은 시간에 차라리 그거 할 거면 여러분이 스스로 혼자 그걸 보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게 나중에 실력이 되는 거야. 의미가 없어요. 왜? 지금 보세요. 이거 백날 아까 설명했는데 막상 또 보면 틀리죠. 근데 이게 지금
X 했어요? 나중에요. 문제 풀 때 5개 지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얘 안 보여요. 그럼 지금 이거 맞춘 사람 중에 반은 또 틀려요. 궁극적인 건 뭐예요?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를 내가 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걸 본인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지. 뭘 막 듣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동영상은요, 처음에만 반복해 듣는 거야. 뭔 얘기인지를 몰라, 내용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집에서도 계속 동영상을 듣는 거죠. 근데요, 막 5월, 6월, 7월에도 막 동영상만 계속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듣기 평가예요, 우리가? 다음 중 옳은 걸 듣고 옳은 걸 고르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계속 그것만 봐.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외워, 동영상을. 저 사람 저기 있다가 세법에서 좀 있으면 오른쪽으로 간다? 그럼 제가 오른쪽으로 가. 신기하죠? 쟤 따서 쟤 컷 만져? 신기하죠? 근데 그분이 공부 잘할 것 같죠? 어림도 없어요. 점수 안 나와요. 그 생각을 해야 돼. 본인이 내가 자꾸 봐야 돼. 내가 시간 날 때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초장이니까 잘 모르니까 가능하면 동영상을 많이 듣는 게 좋습니다. 근데 동영상을 중간에 끊어 듣지 마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듣다가 이해 안 되고 동영상 끊어놓고 책 찾고 그러면 의미 없어. 그건 날 새요. 못 들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듣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야지 가다가 끊고 그러면 못 들어요. 그러면 실력이 안 늘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듣는 거죠. 민법계론 안 되면 11달치라도 막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처음부터 계속 하는 거죠. 4월달 정도까지는 그거 해준다니까. 그래 빨리 1차를 잡으셔야 된다니까. 그래 2차가 쉽다니까요. 그죠? 얘는 지금 딱 보여요. 뭐가 나왔죠? 등기하려는 거 나왔잖아. 그럼 뭐예요?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등기하려는 경우는 60일 안에 신고나 확보한다 이렇게 내는 거죠. 그죠? 그럼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뭐 뭘 해도 잘 몰라도 이게 계속 나올 거죠. 앞으로 엄청 많이 합니다. 이거 뭐 문제를 엄청 풀고 그죠? 나중에 안 틀리죠. 실수만 안 하면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가산세가 나오죠. 가산세는 이 두 개가 있어요. 신고 안 하면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는 뭐라 했어요? 부정이란 말이 있고 일반이란 말이 있는데 부정은 뭐라 했어요? 고의성이 있다는 고의적. 그러니까 내가 세금 부탁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세금을 띄어먹으려고 작정한 거죠. 그러면 괘씸하죠? 그럼 어떻게 한댔어? 걸리면 죽는다? 뭘로 죽어? 세금으로 죽어해서 죽을 사자 해서 죽을 사자 40%입니다. 걸리면 너도 한번 죽어봐라. 뭘로? 세금으로 죽어봐라. 죽을 사자 40%인데 요거는요 고의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죠? 근데 얘는 무신고고 얘는 과소신고죠. 무신고는 신고를 아예 안 했죠? 아예 안 했으니까 너는 이거 반절인 20% 내고 너는 신고를 하긴 했으니까 그거 반절인 몇 프로? 10%. 근데 부정은 무신고, 과소 둘 다 사심입니다. 왜 그런다 했어요? 둘 다 의도 자체가 불순하죠. 그러니까 싸가지 없는 거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둘 다 주거별로 세금으로 주거 40% 이렇게 됐어요. 자, 요게 이제 신고 안 했을 때 되는 거고 거기다 돈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돈도 안 냈다? 그럼 거기에 또 뭐가 붙어? 가산세가 또 붙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붙어요. 납부불성실 가산세 해서 하루에 10만 분의 25, 0.025%. 이게 무슨 뜻이에요? 10만 원을 체납하면 하루에 25원. 그죠? 100만 원이면 250원. 그죠? 1000만 원이면 2,500원씩 하루에 붙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일 계산해서 갑니다. 그게 문제가 뭐예요? 금액이 막 계속 하다 보면 100일, 1000일 지나면 원금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한도가 있어요. 75%. 재산 취득세가 1000만 원이다. 그럼 납부불성실과세는 얼마까지만 나온다는 거야? 최대 750까지 나오고 더 이상 부과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거 전에도 말씀드렸나 모르는데 이게 어떤 분이 또 뭐 그 유명 그 동영상 사이트 강의 듣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선생님 이거 바뀌었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 안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있거든요. 납부지연 가산세. 국세는 이렇게 가요. 그죠? 국세는 이렇게 돼 있어요. 바뀌어서 벌써 작년부터 시행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방세가 작년 12월 29일 날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거를 뭐라고 바꿨어요? 납부지연 가산세로 바꿨어요. 개정을 했어요. 근데 원래 이게 바뀌는 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시행을 안 해요. 올해. 내년 2월 3일부터 시행해. 그럼 내년 2월 3일에 시행하니까 그 전까지 뭘로 가? 종전 규정으로 가는 거예요. 개정이 되었어도. 그래서 이제 제가 다 찾아봤어요. 유튜브 보니까 뭐 메가랜드 그렇고 막 여기 쭉 유명한 사이트 선생님들 전부 이렇게 강의하더라고. 납부지연 가산세 개정됐으니까 막 이렇게 강의해요. 잘못됐어요. 왜? 그 양반들 책도 그렇게 써놨어요. 책도. 납부지연 가산세.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정오표도 거기는 안 고쳤더라고. 그냥 납부지연 가산세 지방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맞는 거야. 왜요? 시행령을 봐야 돼. 시험은요, 개정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월 며칠에 시행되는 얘가 중요해요. 올해 시험이 10월 30일이잖아요? 지금 법이 개정됐어. 근데 시행을 11월 1일부터 하는데, 그럼 걔는 올해 시험범위 안 들어가요.
그죠? 그럼 10월 30일까지 뭘로 가야 돼? 개정 전 내용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 괜히 또 이상하게 보셔가지고 여기 납부지원 가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선생님 그분은 이제 걱정돼서 온 거야. 왜? 제가 잘못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얼른 보고 이제 와서 선생님 이거 수정하셔야 할까 쉬는 시간에 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교재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원래대로 돼 있으니까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교재는 굳이 151페이지 막 신고하고 막 글씨 잔뜩 써 있잖아요. 뒷장까지. 그 읽을 필요 없어요. 그래봤자 이거예요. 근데 이건 이렇게 돼 있어서 올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많진 않아요. 왜? 지문은 개정해놓고 시행은 내년부터 하고 이런 식으로 된 걸 그걸 잘 안 내죠. 출제인도 짜증나죠. 괜히. 그죠? 근데 만약 얘가 올해 개정됐다. 그러면 얘는 1순위로 봐야죠. 왜? 개정된 건 0순위거든요. 일단 시험범위에. 그죠? 근데 그렇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있다 정도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근데 가산세가 붙으면 징수 방법이 보통 징수입니다. 저건 이제 신고 납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고를 안 해가지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해서 금액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가산세가 왜 붙은 거예요? 이걸 하라고 기회를 줬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붙은 건데 또 여러분한테 그것까지 또 신고를 안 하겠다는 거지. 너는 이미 싹수가 노라니까 내가 원금에 가산세 붙여서 뭘 보내겠다. 고지서를 보내겠다. 그래서 자동으로 가산세 나오면 보통 징수 이렇게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152페이지 5번에 중가산세가 나오죠. 자, 중가산세는요. 가산세, 중가산세죠. 자, 중가산세도 징수 방법 똑같아요. 가산세니까 뭐가 붙어요? 보통 징수예요. 어떤 분은 중가산세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아, 얘가 가산세는 맞는데 앞에가 중자가 붙어가지고 껄쩍지근한 거예요. 아, 얘가 붙으면 뭔가 껄쩍지근한데 이러는 거죠. 그 왜 그럴까요? 중개사법 때문에 그래요. 중개사법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개사법은 글자 하나 틀리면 내용이 달라지는 게 되게 많거든요. 뭐 업으로 하니 안 하니 또는 및 그다음에 뭐 보수를 받았니 안 받아 이러니까 막 민감하지. 우린 그런 거 없어요. 세법은 깔끔한 과목이라겠죠. 얘도 가산세고 쟤도 가산세야. 그럼 징수 방법보다 보통 징수다. 이렇게 되는 똑같아요. 근데 얘는 이제 미등기 전매예요, 여러분. 미등기 전매. 미등기 전매가 뭐예요? 갑 거를 을이 취득했어요. 얘가 취득했어요. 그죠? 얘가 취득했는데 얘가 병한테 얘가 취득해서 원래는 등기 치고 이렇게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사가지고 뭘 안 해? 취득 신고 안 하고 등기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넘기는 거지. 그게 미등기 전매라고 그래요. 그 얘는 걸리면 죽는 거야. 그 얘는 어떻게 돼요? 취득세 떼먹었죠? 산출세가 80%. 가산세가 80%예요. 취득세 1,000이면 800만 원. 그리고 얘가 이렇게 팔아먹었죠? 등기 안 치고 팔아먹었죠? 양도세 포탈했죠? 미등기 양도네요. 양도세 세율이 70%예요. 거기다 부가세 붙이면 얘는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걸리면. 그러니까 미등기 전매는 절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걸리고 잘해야 돼요. 몰래 안 걸리고 잘해야지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죠? 중가산세예요. 미등기 전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 산출세계 100분의 80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에 이게 몇 년 전에요. 최근 몇 년 전에 이게 나왔어요. 정답으로 1번.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오. 뭐랄게요? 이렇게 했어요. 100분의 50을 가서 이렇게 냈어. 틀렸죠? 80이니까. 이거는 그냥 맞으라고 낸 거죠. 이거 엄청 틀렸습니다. 야, 이걸 못 맞춘다. 돌아버린다. 왜? 얘가 만약에 100분의 70 이랬으면 좀 괜찮은데 하필은 100분의 50으로 나온 거야. 그럼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100분의 50이요. 되게 많이 나와. 여기저기.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이 들어본 거라 시험 보는 순간 100분의 50이라고 읽었는데 이게 그냥 익숙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100분의 50 넘어가 버린 거야. 이 문제를 맞으라고 된 거거든요. 엄청 틀렸어요. 야, 이 문제를 내놓고 이렇게 되는 거야. 100분의 70 그러면 100분의 70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봐라 했을 텐데 100분의 50 하필이면 그걸 낸 거지. 그래서 이게 조심해야 돼,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쉬운 거 틀리면 안 된다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건 맞으라고 낸 건데 막상 보면 나중에 뚫립니다. 100분의 50 그러면. 그제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술 먹을 때도 술술 넘어가는 술을 먹으면 안 되고 항상 목에 턱 걸리는 카스를 먹어야 된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래 문제 풀 때도 뭐 껄쩍지근한 게 탁탁 걸려가지고 얘 봐라 그래야 되는데 막 대충 라고 죽는 거예요. 그죠? 80% 그리고 예배가 있어요. 요거 시험에 제일 잘 나죠. 최근에 나왔어요. 자,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미등기 전매는 등기 대상인 걸 등기 안 하고 파는 게 미등기죠. 원래 등기 대상 아닌 애들은 미등기 전매가 될 수가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가로 안에 골프 회원권 등은 제외. 각종 회원권.
그러니까 골프형 거는 등기 대상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골프를 많이 치시지만 아직까지는 회원권 자체를 가지고 골프 치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아직까지는 골프는 부의 상징입니다. 아직까지는 그죠. 그러니까 회원권은 아직까지 그런 거지. 뭐 골프는 근데 힘들잖아요. 이게 어쨌든 회원권 없어도 치려면 힘들잖아요. 볼링이나 이런 거는 몸만 가면 볼링장 가면 공 없어도 신발 다 빌려줘요. 몸만 가면 되거든요. 돈 가지고. 근데 골프장은 몸만 가면 안 돼요. 구색을 갖춰야 돼. 일단 뭐가 있어야 돼? 장갑 하나 있어야죠. 목장갑 빨간색 코티 된 거 그걸로 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좀 있는 거 치고 그죠? 그리고 모자 하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선글라스는 안 쓰지만 여기다 걸치지 않은 선글라스 하나 있어야 되고 그죠? 신발 슬리퍼 신고 갈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또 신발 하나 사야죠. 옷도 노란 추리닝 입고 세 줄 달린 거 못 입죠? 사야지. 그리고 골프채 하나 갖고 칠 수는 없죠? 골프채 사야죠. 거기까지 다 좋아. 차가 티코야. 골프장 갔는데 골프장 다 갖췄는데 차를 티코에다 실어? 안 되죠. 차도 있어야 돼. 걔는 구색을 갖춰야 돼.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야. 이 골프는 아직까지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사우나 막 다닐 때가 사우나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제가 유성 사우나 갔는데 골프 치고 왔나 봐요. 그 탕 가운데 큰데 가운데 아저씨가 혼자 서가지고 수건을 탁 들고 빨개 벗고 있는 거잖아요. 수건 들고 지금 골프 치고 왔는데 뭐가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윙 연습을 하는 가운데 서가지고 그 아저씨가 이제 사우나를 들어갔어요. 제가요. 거기를 또 왔어. 앉아 있는데 그때 와가지고 또 서가지고 수건 들고 이러고 있어요. 이 퍼팅 연습한다고. 나 얼마나 웃기든가. 그죠? 근데 골프 치고 아쉬워 죽는 거야, 막. 그죠? 근데 거기서 연습하는 거야. 많이는 치죠? 근데 이런 회원권은 그래서 몰래 팔아먹다 걸리면 뭐 한다? 너는 중과산세 적용을 하겠다. 근데 얘가 잘 나와요. 이거 뭐예요? 간주취득. 제가 말했잖아요. 중요하다 했잖아. 그죠? 이거 많이 내거든요. 이거 그런다 했어요. 얘는 미등기 천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소유권 변동이 없다 했잖아요. 그죠? 간주취득은 소유권 변동이 없으니까 미등기 전매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중과산세 적용하는 대표주자입니다. 이걸 되게 많이 내는 거야. 그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기 교재 한번 볼게요. 거기 152페이지 5번 중과산세. 동그라미 1번에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얼마? 100분의 80을 가산하여 그리고 보통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 중과산세 제외 대상에서 기업번에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않는 가세 물건인데 가로 안에 각종 회원권은 제외. 니들은 중과산세 적용한다는 뜻이고요. 니은의 간주 취득 이렇게 났잖아요. 그죠? 그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6번은 뭐냐면 장부 작성 보존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요. 법인은요. 장부에다 어떤 내용을 기록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얘들이요.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장부 내놔 막 그때 잊어버렸다 장부 뭐 했다 어쩌고 자꾸 핑계를 대니까 야 니는 무조건 앞으로 장부를 작성하면 일정 기간 동안 뭐해 보존해야 돼. 그 법을 의무로 준 거죠. 만약에 그거 이행 안 하면 뭐 나와? 너도 가산세 부과할 거야. 그때 얼마다? 10%. 그죠? 장부 작성. 그 6번이 그겁니다. 장부 등 작성 보존 의무 이행하는 뭘 본다? 가산세 나온다. 얼마? 1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얘기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이건 풀어볼게요. 자, 여기 뭐라고 되세요? 지목 변경으로 인하여 취득세 납세임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 100분의 80을 가산하는 금액을 세가 뭐 한다? 징수한다. 맞나? 1번.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왜 틀렸어요? 지목 변경은 간주 취득이라고 했잖아요. 걔는 중과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 지목 변경 간주 취득에는 중과세 관계 없다 했잖아요. 그죠? 저걸 되게 많이 했어요. 지목 변경 얘기를. 그죠? 잘 보시고. 얘는요. 정부 작성 보존 의미에 안 하면 뭐 한다? 100분의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죠? 이는 맞는 지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가산세가 관한 얘기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기한화 신고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건 지금 안 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수정 신고도 마찬가지고. 자, 어디를 보시냐면 면세점을 보겠습니다. 156페이지. 면세점. 여러분, 세금 계산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그 뭐가 나와요? 산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요렇게 있어요. 요 과세 표준이 일정 금액 이하면 세금 부과 안 하는 게 있고, 그러면 이 산출세액을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취득세 면세점은요, 요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 재산세 소액징수 면제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배우는데, 그죠? 얘는 이걸 가지고 해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취득세는 면세점이 세금 부과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준이
취득세 나온 금액이 50만, 세금이 50만 원 이하면 취득세 부과하는 게 아니라 그 과세 표준, 즉 뭐 취득 가액이 50만 원 이하면 취득세 부과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재산세는요? 재산세는 그 나온 재산세가 2,000원 미만이면 징수를 안 해요. 기준이 그러니까 취득세는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고 재산세는 세금을 계산해요. 그래가지고 걔가 2,000원 미만으로 나오면 세금 부과를 안 해요. 왜? 그 고지서 내보낼 때 그 고지서 작성 원가가 있거든요. 근데 원가가 2,000원 가까이 들어. 근데 세금은 1,500원이야. 그러면 원가가 2,000원 가까이인데 세금 1,500원 거들라고 고지서를 보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얘는 징수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취득세는 산출세액을 가지고 하는 게 뭐 취득가액, 즉 뭐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면 면세점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옛날 시험에 오래전에 지금은 그렇게 잘 안 내지만 옛날에 취득세 면세점은 취득세액이 50만 원 이하면 취득세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땡 아니고요. 세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라 취득가액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 말은 내가 땅을 샀는데 50만 원 이하짜리 샀으면 취득세 부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이 용평구에 땅을 사시면 돼요. 50만 원짜리 사시면 취득세 안 내도 되는 거지. 있으나 마나는 얘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50만 원 이하라고 돼 있죠? 그럼 50만 원짜리 사면 취득세 부과한다. 50만 원. 그렇죠. 이하니까 50만 원까지는 50만 원 포함해서 50만 원까지는 면세점을 적용해서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우리 이상, 이하, 미만 초과 했었죠. 숫자 뒤에 이상, 이하가 붙으면 얘를 포함하고 미만 초과가 붙으면 포함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얘도 된다니까요. 얘가 재산세가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험을 2,000원이면 이렇게 된다니까. 징수하니 안 하니. 그러니까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잘 정리해 두시고요. 이게 취득세 면세점이죠. 자, 그다음에 단 연부 취득은 뭘로 간다? 연부금 총액을 기준으로 면세점을 판단합니다. 우리 연부취득은 과세표적 연부금액 그랬잖아요. 매년 지불하는 금액. 근데 면세점은 그 총 금액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나중에 이런 거 틀리게 될 때 이제 연부취득은 연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게 바꿔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 잘 하시고. 작년 시험 문제 이거 나왔었죠. 이게 작년 시험 문제 정답이었어요. 이게 뭐야? 붙어 있는 거. 땅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사는 거예요.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1월 1일, 2월 1일, 5월 1일, 10월 1일. 왜 그래요? 면세점 세금 안 내려고. 요렇게 살까봐. 그럼 만약 이게요, 끊어서 50만 원씩 사면 면세점 적용한다라고 돼 있으면요, 땅 따먹기 하겠죠, 땅 따먹기. 얘가 세금이 취득세 1억이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땅 따먹기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하겠지. 저 같아도 하겠네요. 왜? 1년 걸려도 연봉 1억 버는 거잖아요. 그럼 다 하지. 그럼 대한민국에 이거 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겠죠. 각 시군구에 가서 맨날 이것만 하겠지. 그럼 세금 누가 내겠어요? 저 같아도 안 내지. 그래서 면세점을 적용할 때 인접한 토지 건축물을 1년 안에 이런 식으로 사게 되면 전체를 한 건의 취득으로 봐서 면세점 여부를 판단한다. 그 얘기는 이때 50만 원 면세점 받았죠? 다음 달에 또 샀죠? 그럼 붙어 있는 걸 1년에 산 거죠. 그럼 이때는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요 두 개를 한 건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럼 얼마가 돼버려? 100만 원. 그럼 이때는 50이 아니라 100만 원이니까 50만 원 초과된 거죠. 그럼 이때부터는 면세점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얘기가 이 얘기인데 작년 시험 문제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오. 그래서 요걸 그대로 돼가지고 정답으로 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면세점 가는 얘기다. 그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얘기가 156페이지 3번에 면세점 나왔죠. 그 1번의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그럼 2번에 토지 건축물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1년 안에 그 인접한 토지 건축물 취득하면 뭐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를 한 건의 취득으로 봐서 면세점 여부를 판단한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 그 왼쪽 참고해 보시면 연부 취득은 뭘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총 연부 금액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부가세 있죠? 부가세. 자,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외울 때 이거 따로따로 외우지 말라겠죠? 따로따로 외우지 말고 부가세 2개 있다. 이걸 외우시라 했어요. 우리 세법에서 배우는 부가세는 2개밖에 없어 보여. 농어촌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밖에 없습니다. 저 2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국세고 하나는 지방세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했어요? 얘들이 지방세니까 지방세는 지방세 갖다 붙이고, 그죠? 엔트리 국세니까 국세 갖다 붙이라겠죠. 근데 취득세는 부가세가 하나 더 있어요. 향단위
방자 있어가지고 얘는 2개예요. 그죠? 그래서 누구만 이 취득세, 농특세만 10%고 나머지는 다 20%예요. 비율도.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를 하나씩 외우지 마요. 취득세는 지방교육세 20%, 농특세 10% 이렇게 외우면 그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나중에 다른 문제 풀기도 좋아요. 자, 예를 들면요. 다음 중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인 걸 골라라. 뭘까요? 지방세이면서 and 목적세이면서 그리고 뭐 부가세인 걸 골라라. 그럼 정답 뭐겠어요? 그렇지. 지방교육세예요. 근데요. 지금 목적세는 우리 모르 잘. 그죠? 근데 얘만 알아도 부가세가 2개잖아요. 농특세하고 뭐하고. 지방교육세 2개잖아. 근데 그중 얘는 지방세, 얘는 국세잖아. 그러면 지방세이면서 부가세는 얘지. 그러면 얘가 목적세도 해당되겠죠. 근데 우리는 목적세 몰라도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렇게 안 하면 지방세고 목적세 여기서 목적세 안 해왔는데 얘 뭐지? 이런 고민을 여기서부터 헤매는 거지. 근데 여기서 그냥 가서 여기서 풀면 되잖아요. 국세이면서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인 건 뭐겠어요? 국세이면서 목적세고 부가세. 농특세지 뭐겠어요. 그죠? 그래서 부가세를 따로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뭣도 할 수 있어. 납세 의무 성립시기 할 때도 얘는 부가세기의 2개니 부가세니까 부가세는 자체적으로 세금 부과 못하고 여기 붙어 나가니까 얘는 뭐다? 얘네들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부가세는 2개의 종류를 기억하시고 얘는 국세고 얘는 지방세니까 지방세는 지방세가 붙고 국세는 국세가 붙는데 취득세만 부가세가 2개다. 왜요? 옛날 등록세하고 통폐합됐기 때문에 그때 붙는 지방교육세 따라온 거다. 그래서 여기에 붙는 농특세만 10%고 나머지 몽땅 다 20%. 이렇게 정리하셔야 나중에 훨씬 더 문제 풀기가 편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우리 교재는 그 부가세가 정말 여러 가지 얘기 있죠. 그 왜 그러냐면 이 계산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구하고 농특세는 어떻게 구한다. 그걸 써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거기까지는 몰라도 돼요. 그거는 나중에 공부되시면 한 번 할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돼 있는지 그걸 설명하긴 할 건데 시험에 나오진 않는 거라서 그런 거 필요 없고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상으로.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비과세 하고 그다음에 등록세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